평범함 속에서도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지식원 도슨트 이토록 보통의 웹툰 작가 캐롯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의 하루가 어땠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대부분은 특별한 것 없이 평범했다고 말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루틴한 일상에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귄 지 100일 된 이 커플의 하루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둘은 100일 기념으로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데이트를 했죠. 재즈 노래가 흘러나오는 곳에서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으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남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넌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야? 내가 싱크대에 율무차를 붓는 바람에 배수구가 막혀서 곤란했을 때, 네가 기다란 젓가락을 이용해 뚫어졌을 때, 그때 넌 나한테 슈퍼맨 같은 존재였거든. 이번엔 또 물어봅니다. 그럼 넌 가장 슬펐을 땐 언제야? 여자는 한참 고민을 하다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내가 가장 슬펐을 때는 내 전 남자친구가 전염병 판정을 받았을 때야. 생각지도 못한 여자의 말에 남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처럼 평범한 일상에서도 독특하고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인생이 지겨운 분들은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세요. 무료한 인생을 끝내주는 이야기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만화는 다소 독특한 소재들로 참신하다는 칭찬을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제 삶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일들로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묻죠. 웹툰 작가라면서 대체 어디서 영감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요. 대신 저는 잡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잡생각을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언제나 질문이 생기고 그런 질문거리 하나하나가 예술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전 들려드린 커플의 이야기 역시 제 잡생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죠. 어느 날 산책을 하고 있다가 저 멀리 서로를 엄청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커플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부러워서 힐끗힐끗 보다가 어느새 저도 모르게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잡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이 넓은 세상에서도 상대만 보이잖아요. 그런 상대가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사랑이 아름답지 않고 더 나아가 나를 오염시키는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떨까? 라는 잡념이 마구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하면서 하나의 스토리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토록 보통의 대부분 에피소드가 그렇게 만들어지죠. 어느 날은 제가 연인과 통화를 하다가 영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연인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만약 지금 너와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게 너와 똑같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그 애를 버릴 수 있을까? 난 아마 못할 것 같아. 넌 어떨 것 같아? 라고 묻는데 저는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잡념이 많아도 이런 생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며칠간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저의 잡념들만 부풀어진 공처럼 커지게 되었죠. 그렇게 탄생한 에피소드가 바로 우주 비행사와 관련 있는 건데요. 벌써 이색적이죠? 아주 어릴 적부터 우주 비행사가 꿈인 여자와 소박한 삶을 꿈꾸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항상 저보다도 큰 꿈을 가진 여자가 멋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자신을 버리고 먼 우주로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몇 년이 흐른 뒤 수많은 노력 끝에 여자는 우주항공국에 취업을 했고
남자는 평범한 동네 로봇 수리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야, 나 1년 동안 우주에 다녀오는 프로젝트를 맡았어. 대신 그것만 끝나면 장기 휴가래. 기쁘지? 여자는 그토록 자신이 원하는 꿈을 드디어 이룰 수 있게 됐지만 남자는 전혀 기쁜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화가 났죠. 여자친구를 1년 동안 못 본다는 생각에 서운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약속했던 거죠. 아무 말 없이 남자는 그대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다 불운하게도 큰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남자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눈을 뜬 남자는 그동안 여자를 이해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죠. 여자도 남자와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의식이 돌아온 남자를 향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나 이번 사고로 깨달았어. 네가 가장 중요해. 난 그냥 네 곁에 있을 거야. 우주로 가지 않을게. 라고요. 그렇게 둘은 약속대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토록 보통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리고 둘의 시간은 1년이 지났습니다. 평화롭던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고 캐리어를 든 여자가 반갑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남자 옆에 있던 여자와 똑같이 생긴 얼굴을 하고 말이죠. 황당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남자를 향해 급기야 여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하하, 아까 그건 내 복제인간 로봇이야. 내가 자기가 마음에 걸려서 도저히 우주로 떠날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내 DNA를 똑같이 복제한 로봇을 자기 곁에 두고 1년간 우주에 다녀왔어. 여자는 자신의 DNA를 복제해 기억도 똑같이 심어놨기 때문에 자신과 동일한 존재라고 말하는데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복제인간과 오리지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관계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비록 복제인간이라 하더라도 상대와 똑 닮은 사람이라면 고민이 되는 건 당연하니까요. 아무리 상대가 복제인간이거나 반대로 사소한 습관들이 모두 사라져 빈 껍데기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는 게 사랑일까요? 오늘도 저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에게 평범함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현실에서 적용될 만한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해보죠. 이토록 보통이가 오늘 우리가 던졌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들려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등장인물들의 사랑, 오해, 결정, 후회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아주 조금은 의미 있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영감을 찾는 건 특별한 것도 뛰어난 것도 아니죠. 여러분도 저와 같이 평범한 일상 안에서 스스로에게 삶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무료한 인생이 끝내주는 이야기의 영감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평범함이란 존중이다. 내가 나의 평범함을 존중하고 타인의 평범함을 이해하는 한 슬픔이나 좌절이 우리의 삶을 평범함이라는 안전망에서 탈락시키지 못할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캐롯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